안녕하세요.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1% 초반대의 저성장 경제 성장을 할 것 같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한국의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진다, 저성장이 고차가 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네 삶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행부터 해서 이제 난리가 나고 있죠. 또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재택근무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이제 비었습니다. 그나마 미국 같은 경우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이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라 지금같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로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이들의 손실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의 국민은행, 그리고 증권사, 금융사들 대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그로 인한 피해는 그로 인한 손실은 누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대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꽤 충격적인 일들이 생긴다라고 봐야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겠습니까? 상황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두고 봐야죠. 점점 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질지 지켜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확실한 건 금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면서 한국이 많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고요. 이제 8월 12일부터 이제 버스 요금이 올랐죠. 1200원에서 1500원으로요. 이제 버스 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하철 요금, 그 외 각종 다른 요금들이 오르고, 한국 또한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이제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옵니다. 많이 안 좋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뭔가 일을 벌리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금방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겁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은 절대로 괜찮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무리하게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요, 주식시장대로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자산시장에 이렇게 빚을 내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빚을 못 갚게 되면요, 이제 도미노처럼 이제 무너지는 거죠. 지금 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대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빚에 또 허덕인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콘크리트 덩어리인 아파트를 사면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환상에 너도 나도 빚을 5억, 7억, 10억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로 인한 충격이 어떤 상황들을 부를까요? 이래저래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한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 그리고 23년 하반기도 반등이 어렵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한국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한데 지금의 한국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 리더들이나 경제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더 암담하죠. 더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1%대일 거다라는 거죠. 지금 전망이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9%라고 합니다. 1.9%. 지금 전망이 내년 1.9%면 시작하면 내년에 어떻게 된다? 그냥 내년에 1% 초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1%대 성장을 기록하면
성장률 관련 통계가 있는 1954년 이후 최초가 된다라고 한답니다. 뭐 지켜봐야죠. 앞으로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경제 성장률은 경제 위기가 있었던 매우 안 좋은 이제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도 폭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2021년에 852억 달러에서 22년 작년 298억 달러로 뭐 3분의 1 수준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라고 봐야 된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6월까지 경상수지가 24억 4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90% 급감했답니다. 충격이죠. 이게 지금 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중국의 리오프닝 뭐 이런 것들로 올 하반기에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디프레이션 우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뭐 점점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의 추이가 참 좀 씁쓸하죠. 80년대는 9.7%, 외환위기 직전에는 7%대, 외환위기 이후에는 5%대, 금융위기 이후에는 3%대,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2%대, 지금은요 1%대. 참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지금의 한국은 뭐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에만 계속 이렇게 매여가지고 계속 버팅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본다, 두고 본다 라고 하지만 금세 상이 나지진 않을 거다 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켜봐야죠. 두고 봐야죠.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말이죠. 많은 우려와 많은 염려, 많은 걱정들이 아마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유가가 뭐 100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곡물 가격 상승도 우려스럽고 많이 안 좋다라는 게 계속 여기저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미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1%대다. 1%대. 1%대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쩌려나 어떻게 되려나 예, 걱정이죠.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지금 계속 나라는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순식간에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나라가 엉망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는 점점 더 개개인들이 각자 도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